달 착륙선을 보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의가 아니고 이제는 비상을 선언하고 일단은 무사 귀환이 이제 목적이 달 탐사라는 원래의 목적은 포기야. 근데 어떤 이제 스텝이 막 사람들이 막 저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파워다. 파워. 이 파워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귀환을 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파워 이슈, 파워. 그래 가지고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 달 착륙선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려면 파워를 아껴야 돼. 어쨌건 파워를 아껴야 돼. 그래서 전원 다 꺼. 전원 다 끄고 안에서 이제 우주는 마이너스 275도인가? 그 절대 온도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게 실내지만 이제 이걸 끄니까 엄청 춥겠지. 그러면서 도도도 떨면서 이제 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파워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세계관에서 뭐 국내 정치에도 관심 많으실 거고 이제 세계관에서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임박한 이 지구 공동체의 위기가 바로 그 미국채다. 미국채. 미국채. 왜냐? 2012년부터 시진핑이 집권하고 나서 미국채를 사질 않아요. 그런데 미국채가 이게 국민 총생산과 총소비의 공식에 의하면 미국의 무역 적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의 재정 적자랑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무역 적자를 계속 내는 한 재정 적자를 계속 내니까 미국의 과투자가 이루어지는 거는 미국 내 과투자. 외국의 돈들이 미국에 와서 투자를 하는 셈인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쌓이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미 국채를 무역 흑자국이 사주는 거지. 무역 흑자국의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졌던 건 달러를 갖고 있으니 이자가 안 오는데 미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자가 오네. 이자가 오네. 그래서 미 국채는 이자 주는 달러라서 미 국채를 사는 것이 서독이 잘 나갔을 때 하는 일이고 일본이 잘 나갈 때 지금도 일본이 미 국채의 1등 보유자예요. 한동안 중국이었는데 일본으로 바뀌었죠.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 안 해. 중국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도 탓이 있어요. 미국이 그 생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달러를 단지 그 전 세계를 운영하는 키 커런시로 삼거나 혹은 무역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거래 비용을 낮추는 어떤 그런 용도,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거로만 사용한 게 아니라 나쁜 놈들 벌 주는 용도로 사용을 했던 거야. 나쁜 놈들 벌 주는 용도로 테러 단체나 기업들. 그래서 제재를 하죠. 제재를 하는데 이것을 러시아가 크리미아 반도를 이제 2014년도에 병합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러시아 전체를 제재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브릭스를 모아갖고 야 우리가 달러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 자식들이 저거 달러 쓰니까 달러에 대해서 생션을 해서 우자다사 못하게 한다. 이란 핵 협상도 그랬죠.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그 이란 핵 협상을 이제 없었던 걸로 했죠. 그래서 오바마 때 이란 핵 협상이 돼서 원래 아프리카하고 중동은 유럽의 나와바리예요. 그래서 서유럽,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데가 준비만 하고 있다가 사실 이게 트럼프가 이제 빡도는 대목인데 핵 확산은 사실은 미국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인데 마치 여러분들 느끼겠지만 북한 핵 문제가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해결할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크리미아 이런 것도 미국이 해결할 문제. 그다음에 이란의 핵도 다 미국이 해결할 문제인 것처럼 누가 행동을 하냐면 서유럽이 행동을 해.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서유럽을 증오하는 거의 내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서유럽을 증오해. 이번에 가서도 우리가 호구 삼촌이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국가부 장관이. 그러니까 그 서유럽을 증오해. 예.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란하고 그 해결이 되면 이란 석유를 어떻게 하면 갖고 오지? 이란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잘 지내지? 사업을 어떻게 하면 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핵 협상을 하니까 사업을 다 이제 규제를 이제 없애니까 바로 사인하고 한 거지. 바로 사인하고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안 한다고 마크롱도 오고 메르켈도 와오고 막 트럼프한테 하지 마라. 그거는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가 해버렸어. 그래서 유럽 빡 돌았지. 그래서 유럽도 이 달러 안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도 시진핑이 단지 미국
돼지들이 우리나라의 근면 성실한 우리나라 인민들이 번 돈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네. 이래서 우리가 미국에 흑자를 냈는데 그걸로 미국의 채권을 사가지고 미국에 복지하고 군사비로 쓰는 것을 용인하는 거는 말이 안 돼. 이것만이 아니고 달러를 쓰면 달러에 의존하면 나중에 러우 전쟁 같은 게 일어났을 때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면 중국의 은행이나 중국을 달러 생션을 해버리니까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적 계산에서 이제 달러 채권을 안 사요 중국이. 근데 미국이 달러 채권을 팔아야 돼. 왜 팔아야 되냐면 미국의 정부 누적 적자가 35조 달러인데 매년 1조 3천억 달러씩 늘어나요. 1조 3천억. 늘어나는 증가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데 1조 3천억 달러. 미국의 국방비가 한 8,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작년에 미국이 이 채권 이자로 나 8,800억 달러를 썼고 올해 9천억 달러를 쓴대요.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1조 5천억 달러를 채권 원금을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의 재정 적자의 대부분을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미국 재정 적자의 절반이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카드를 돌려서 이제 늪에 빠진 거야. 카드를 돌려서 카드 빚을 갚는 거야. 지금 절반 갚고 있고 앞으로 10년 안에 한 80%를 카드 빚으로 카드 빚의 이자를 갚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일반 개인이거나 기업이면 끝나는 거잖아 이거. 근데 이게 이제 전 세계의 질서를 잡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미국에서. 어떤 시스템이 이 정도 되면은 유지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미국은 워낙에 특이하니까 이 시스템 우리가 한 번도 미답의 영역이에요. 아무도 안 가봤어. 그냥 추정하는 건데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그냥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지난 15년 동안 미국의 그 국가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 리만 브러스 사태부터 그 당시까지만 그 직전만 해도 10조 달러 규모였는데 리만 브러스 사태 이후에 늘어나더니 또 코로나 때 잔뜩 늘어나가지고 35조 달러, 10조 달러가 한 15년 만에 35조 달러가 됐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급선회를 해야 된다. 재정을 엄청 줄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미국이 재정을 줄일 수 있을까? 일론 머스크가 저게 마법의 방망이는 아니겠죠. 불필요하게 나가는 것들을 줄이겠지만 그게 지금 조 단위 게임에서 뭐 몇백억 달러? 몇십억 달러 줄여도 많이 줄이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런 레벨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 레벨이 아니야.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고. 미국이 이 카드 돌려막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미국이 항공모함 보내갖고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라든가 뭐 호르무즈라든가 뭐 이스라엘이 깽판을 치고 있으면 이스라엘 좀 알려주고 옛날처럼 좀 가만히 좀 있어봐 좀 내가 중동에 들어 설득해볼게 뭐라든가 뭐 북한이 장난치면 뭐 동해에서 출몰해갖고 뭐 한다든가 할 수 있을까? 이가 카드 돌려막기가 안 들어간다면 이것을 의지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 의지의 문제. 하려면 할 수 있겠지. 근데 카드 돌려막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야.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라 아마. 안 그래? 들어보니까 심각하지. 10년 동안 앞으로 뭐 몇십 년 동안 1도 오르는 바다 수면 높이가 1년에 뭐 몇 센치 올라가는 이런 거랑 게임이 안 되지 이거 지금. 응. 뭐 미국 싫어하는 사람은 드디어 미 제국주의 끝나는 거 좋아할 것 같아. 그래 뭐 당신이 좋아하는 게 당신을 배반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게 될 거야. 그래서 트럼프 2기의 모든 행위는 트럼프 정부의 모든 행위는 미국채라는 키워드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트럼프의 고립주의라든가 다 미국채야. 다 미국채. 와, 이런 고급진 이야기를 하는데 2,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이거 대단하네. 대단해. 수준이 높아요. 예. 고급지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런 어,
사실 우리 되게 천박한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잖아,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지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지금 천박한 수준이잖아. 옳고 그래 네가 뭐 옳으니 그르니 뭐 이런 거였는데 이런 고급진 이야기를 하는 참 그걸 말하고 이걸 듣는 사람이 2천 명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죽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국채에 이제 늪에 빠졌어. 이미 빠졌고 이거를 돌이키려면 재정 흑자를 내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 그래서 재정 적자는 누적 액수에서 늘어날 건데 이 속도는 좀 제어를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질서 있는 퇴각이란 말이 있듯이 여기서 뭐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세상이 망하는 거고 패권국가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채권을 계속 팔면서 무역 적자하고 재정 적자를 증가분을 줄여나가는 방식이 있겠죠. 뭐 소프트 랜딩. 그래서 어쨌건 미 국채는 팔려야 돼. 미 국채가 팔아야 되는데 미 국채를 일본은 뭐 국가 부채가 GDP에서 300%잖아. 국가 부채가 GDP 300%과 일본이. 뭐더 살아 이렇게 그러잖아. 나가면서 해야 되겠지. 한국 보고 사겠지만 뭐 얼마나 사겠어. 한국 경제 규모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응? 임박한 위기도 아닌데 기후 변화니 뭐 기후 요새 기후 변화라고 해. 예. 온난한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생각이 좀 바뀌었어. 왜냐하면 이 지구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내 고등학교 과학책 보면서 기가 막힌데 난 통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처럼 증가하는 그래프 같은 거 안 믿어. 그렇게 안 나와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게 갖고 애들을 가르치는 애들이 머리가 뭐가 돼 진짜. 그 지구라는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이게 온도를 올릴지 내릴지 잘 몰라. 진짜로. 왜냐하면 강수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기후 변화 핑계대는 게 더 좋겠지. 기후 변화가 기후 온난화보다. 이런 걸 고민하는 사람도 세고 박박인데 미국에 이 임박한 위기인 이 카드 돌려막기에서 고민하는 지식인이 없었겠어? 또 정치권에 있지. 당연히 있으니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였어? 우리 얘기하면서 이제 하도 내가 떠들어가지고 여러분 알잖아. 그들의 눈에 뭐가 띵 하고 나타났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딱 하고 나타난 거야. 잠깐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거 얘네들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미국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이유는 돈 벌려고 갖는 거고 미국채를 갖는 거는 이제 좀 안전하게 파킹하려고 갖는 거고 위험 자산인 이제 뭐 빅5 주식 이런 걸 갖는 거는 이제 수익률 높여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데 얘네들 봐봐. 얘네들 이거 우리나라 일단 애들도 아닌데 얘네들 이거 일단 보니까 이거 은행 아니야. 은행이 아닌데 은행 면허가 없네. 은행 면허도 없는 놈들이 막 은행이 하는 이런 보증 증권을 이게 증권이거든, 증권. 지금 이제 미국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풀어주려니까 이거 증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는데 이게 증권이야, 증권. 유가증권의 정확한 정의에 들어가지. 유가증권이 뭐야? 이슈어가 뭔가를 약속해갖고 돈을 받고 주는 게 유가증권 아니야, 이슈어가, 그지? 그러니까 모빅은 유가증권이 아니야, 모빅은. 응? 모빅은 유가증권이 아니야. 유가증권의 정의에 정확히 안 들어가지.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뭘 받고 약속해서 준 게 아니잖아. 그냥 줬잖아, 그냥. 여러분들이 삽질을 해서 내가 그냥 준 거냐. 삽질하니까 가상해서 준 거잖아. 야, 삽질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가상하다. 이렇게 준 거잖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나한테 달러로 주면 내가 코인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내가 달러를 돌려주는 거니까 유가증권이 맞아요. 이것은 증권이고 예금 증서기도 해.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 면허가 있어야 돼. 은행 면허가 없는 애들이 하는데 그것도 기가 막힌데 이것들이 자산을 1대1로 파킹 안 해놨네. 그래서 막 연락이 조지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얘네들이 왜 사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우리나라 같이 디뱅킹이라고 그래. 디뱅킹. 우리나라 금융 감독기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대해서 하고 있는 규제 방식이 디뱅킹이야. 호수 빼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수없이 난립하던 거래소들을 다 죽여버렸지. 5개인가 4개에다가만 지정해서 너의 빗썸은 농협, 어디는 K뱅크, 업비트는 K뱅크, 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걸 디뱅킹이라고 그러는데 디뱅킹, DE 뱅킹. 미국에서도 해 이렇게. 우리처럼 심하진 않지만. 그런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디뱅킹에 전혀 영향을 안 받지. 왜냐하면 토큰 거래소니까. 은행 계좌 연결 안 되어 있어도 돼. 내가
토큰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보내갖고 그걸로 달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모비글 사면 되는 거지. 근데 그런데 쓰는 줄 알았더니 이걸 자산을 보호하려고 파킹을 하는 용도로 쓰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같은 데서 루나를 잔뜩 샀어요. 왜냐 자기 나라 돈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달러 스테이블이잖아. 그래 달러겠네. 그래서 안전성 따지지 않고 산 거지. 그만큼 절박하니까 한 거야. 그래도 너무 피해를 많이 봤죠 아르헨티나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이 머리 뛰어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생각을 해본 거야. 잠깐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 하게 해주자. 달러 스테이블 코인 하게 해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채를 사겠네. 얼만큼? 야, 계산해봐봐. 어림짐작해봐. 얼마나 사겠냐? 잠깐만 한국을 한번 연구해보자. 한국인들이 만약에 선택권이 원화 스테이블하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선택권이 있으면 한국인들이 뭘 선택할까? 자신의 자산의 한 20-30%는 달러 코인으로 쟁여놓지 않을까? 그러면 한국 같은 나라가 20-30%면 별로네. 그래서 이거를 자기네 세미나에서 이렇게 나눴겠지. 2023년도 말이라고 예상이 되네요. 2023년도 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여론화시킬 때 한 명이 던지고 한 명이 받고 이러는데 최초로 이걸 가지고 글을 쓴 사람이 있어. 포춘인가 내 기록에 그거를 인용해서 유로 달러를 가지고 그것도 유로 달러를 가지고 난 나중에 발견하지. 나는 유로 달러랑 관련 있다는 걸 이미 강의하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또 발견해 이 글을. 근데 이 글을 쓴 거를 폴 라이언이 받아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에 글을 써 작년 7월에. 그러면서 이게 뭔가 조짐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도 열심히 떠들고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 아들이 대놓고 얘기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을 살린다. 그 다음에 AI 블록체인, AI 크립토 짜르도 이 얘기를 대놓고 해. 그러니까 이제 정론이 된 거야, 정론이.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원에 법이 올라왔어. 그래서 야 이거 증권 아니야, 증권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예금 증서는 더더군다나 아니야. 증권도 예금 증서 아니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 스테이블 코인 카테고리인데 100억 달러 미만은 주정부가 허락하면 돼. 야 이거 정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미국의 연방 정부는 하나잖아. 근데 주정부는 몇 개야? 주정부 몇 개야? 하와이도 주야. 하와이도 알래스카도 주고 50 몇 개 있잖아, 그지? 그러면 그 중에 하나에선 받으면 돼. 그 중에 하나에서만. 근데 주지사 중에는 또라이들이 있거든. 또라이들이 Why not? 막 해줘 막 이런 데가 있어. 받기 쉬워졌어 이제. 하와이 가서 하면 돼. 하와이 주지사가 내주면 100억 달러 미만은. 이렇게 풀렸으니까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한국은행의 차현진 국장이 4년 전에 비트코인 없어진다 그랬잖아. 그게 얼마나 골 때리는 거냐면 그분은 거기 나왔지만은 가라앉는 항공모함에 타신 분이 저기 날렘 보트한테 저거 가라앉아야 하면서 자기네 가라앉고 있었어. 저 비트코인이라는 보트 저거 가라앉아야 하고 자기네 가라앉는데 타고 있었던 거야. 한국은행 가라앉아. 시장의 선택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여러분 납득을 해봐. 이게 뭐 이렇게 말하더라. 원화 CBDC를 만들면 여러분 시장에서 선택 안 해. 원화 CBDC를 누가 원화 CBDC 선택하겠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있는데. 응? 여러분 선택해? 원화 CBDC를? 이 로컬 통화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달러 접근을 막았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 달러 접근이 막혀 있잖아 사실상. 원화 CBDC가 무슨 경쟁력이 있어? 달러 CBDC에 대해서, 달러 스테이블에 대해서 환전해야 되고 환전수를 은행에 뺏겨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았다가 그대로 쓴다고 이미 잠식을 많이 당할 거야 무역 쪽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생활로 삐집고 들어오겠지. 그러면 이제 여의도 저렇게 생각해. 그거 어떻게 규제하지? 규제를 어떻게 해? 비트코인에서 돌아가고 이더리움에서 돌아가고 솔라나에서 돌아갈 건데 유일하게 달러기 때문에 미국이 사법권이기 때문에 발행자를 미국이 팔비틀 수가 있는데 미국이 안 한대잖아. 그러면 한국이 무슨 수로다가 해 그거를 못하지. 달러라이제이션 시작했어. 이렇게 중요한 거니까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야. 여러 번 반복하고. 안 중요해 이게? 내가 그날 작년까지 금통이
위원이었던 경제학자 앞에서 얘기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다. 아무 말씀도 못 하시더라. 반박 안 하셨어. 맞거든 내 얘기가. 거기서 그분은 박사고 나는 대치동 강사 출신 이런 게 중요해? 진실 앞에서? 이런 엄청난 진실 앞에서? 본인들이 공부 안 했을 뿐이야. 나는 덕후잖아. 덕후. 만 시간, 1만 시간 법칙 알지? 내가 계산해 봤는데 나는 한 3만 시간 정도 되거든? 그 개기지 마. 그러니까 3만 시간을 쏟아부은 거야, 나는. 만 시간도 아니고. 안테나 쫙 세워놓고 있단 말이지. 쫙 세워놓고 있는데 나한테 포착이 된 게 작년 7월, 본격적으로. 계속 떠든 거야. 맥락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학문적이고 맥락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만 필요한 거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접근 그렇게 못하지. 사실을 계속 누적해야지만 맥락을 공부하겠지. 나는 맥락 다 공부가 되어 있었단 말이지. 맥락 화폐금융론을 모르면 비트코인 현상 이해가 안 되거든. 비트코인 하면 이제 화폐금융 해야 되고 자금 세탁 공부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맥락은 알고 있어서 그걸 CBDC랑 얘기를 했지. CBDC 못한다. 브레튼 뉴스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 대놓고 깨냐라는 이야기를 내가 3년 전에 영상 찾아봐. 이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해. 근데 미국이 CBDC는 안 하는데 사실상 민간인들이 발행하는 달러 CBDC를 그러니까 이게 형식과 내용의 차이인데 내용은 똑같아. 달러 CBDC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근데 형식이 달러 CBDC는 미국의 연준이 발행하거나 미국의 정부가 발행하는 거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업자가 발행하는 걸 미국이 놔두는 거라서 내용은 같을지라도 형식은 다른데 이거는 형식이 너무 중요한 거라서 달러 CBDC는 못해. 왜냐하면 동맹 국가들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묵인하거나 허가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난 거야 사실은. 브레튼 시스템은 1971년도에 닉슨이 금 퇴환을 무한 연기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바로 트럼프 2기 때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투명하게 되면 끝난 거예요. 끝나. 로컬 통화 없어집니다. 잠식되기 이게 어느 날 CBDC가 만약에 달러 CBDC 딱 나오면 그날로 로컬 통화가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텐데 이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잠식해 들어가기 때문에 그날로 딱 없어지는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물이 스미듯이 쫙 잠식을 당해. 왜냐하면 시장의 선택이 달러거든. 중국 정부는 달러를 선택하지 않겠지만 중국 인민들이 달러 선택 안 할 것 같아? 그게 바로 문제인 거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앉아서 미국의 문제, 미국이 그런 일을 잘해.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국가 전략도. 미국이 달러 신용카드 돌려막기로 폰에 몰렸다가 지금 완전히 팝콘 각이야. 달러 스테이블코인 승인해주면 자기네 마음이잖아. 야, 너희들은 은행이 아니니까 1대1로 보관해야 돼. 이자 안 주는 달러를 보관하든지 이자 주는 달러를 보관해. 이자 주는 달러가 바로 채권이야. 둘 중에 하나만 해.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안 돼. 그랬더니 골드만삭스 연구자가 바로 이거 이해했잖아. 나랑 똑같은 맥락을 아는 애가 있더라고. 골드만삭스. 역시 인재들은 있어요. 내가 인재란 얘기네. 죄송합니다. 나는 나는 나이가 이미 50대 중반이니까 그 양이 있고 이렇게 막 3, 40대일 거야. 그 애널리시스들을 똑똑한 애들인 거지. 너무 감동했어. 테도한테 경고 딱 날렸지. 니네 비트코인 팔아야 될 거다. 근데 테도에 거기는 이제 정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겠지만 한참 수준 떨어지는 거야. 맞아.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한 말이 맞아. 미국 상원의 법이 바로 테더를 겨냥하고 있는 거야. 야, 테더 미국 채권으로 바꿔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JP 모건이 야, 니네 테더 니네 장부도 안 까고 비트코인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니네 그거 팔아야 될 걸 이렇게 얘기한 거지. 법원보고 얘기한 거야. 법원보고. 이렇게 돌아가 세상이 지금 이렇게. 테더는 언젠가는 망할 수도 있었어. 왜냐면 미국 뉴욕의 남부지검이 테더를 망하게 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비트코인에게는 재앙인데 이런 식으로 제도와 컴플라이라고 하는데 컴플라이언스가 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생기면 테더의 비중이 분산되잖아. 그럼 테더를 막판에 망하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래서 빨리 분산을 해야 되는 거야. 테더는 위험해 저거. 투명성이 없어. 테더. 미국은 팝콘 각이야. 그 달러 CBDC 달러 스테이블코인 하락하면 중국은 망해. 자본 유출 때문에. 중국이 망한다는 건 중국 자체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이 망하겠지. 뭐 지금의 권력 시진핑 정권이 망하겠지. 금융 통제 국가잖아. 그런데 많은 지금 잽이 누적이 되어 있어. 중국도 헝단이 뭐 부동산 부채라든가 이런 거 전부 은행들이 갖고 있는데 은행들도 살려놨잖아. 그러니까 사회 금융망 전체가 부실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자본 유출이 당연히 일어나지. 그러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미국이 똑똑한 애들인 거야, 미국이. 그러니까 세계를 경영하기 때문에 세계를 보는 안목이 우리랑 다르지. 우리는 지금 오태민이 가갖고 이제 결국 의사결정권은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의 이 금융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는 게 그쪽으로 이제 특화된 의원들이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말을 아낍시다. 이익선님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예, 이익선님하고 연기한 이익선님의 그 메소드 파라소나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페르소나다. 이익선님의 페르소나다. 여의도의 대부분의 한량들이 비슷하다. 근데 미국은 아니다. 미국은 적재적소의 인재들이 가 처박혀 있다. 나도 그 경제학자들하고 우리나라 의료 사태에 대해서 이제 그날 또 비트코인이 하나의 주제였고 의료 사태가 하나의 주제였는데 우리나라 1등에서 3,050등까지 의대를 간대요. 1등에서 3,050등까지 매년 1등에서 3,050등.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경제학적으로 보면 의사들한테 들어가는 ROI 그러니까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를 줄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에는 반론이 많이 있고 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재의 한국에서 인재 분산이라는 차원에서는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면 의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야. 왜냐하면 의사가 어쨌건 ROI가 가장 높은 직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매년 태어나는 인재들이 20년 후에 시험을 보면 1등부터 3,050등까지 전부 의대를 간다는 거야. 이거는 우리는 이 짓을 20년을 했는데 이 20년이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그날의 주장이었어. 그건 맞아. 나도 뭐 나의 분야가 아니라서 난 들었지만 일리가 있지. 근데 진짜 몰랐어. 진짜 1등부터 3,050등까지 진짜 의대만 가요? 그랬더니 말이 그렇다는 거 한 1등부터 3,550등까지 있는 1등부터 3,550등 중에 3,050명이 간대요. 500명 딴 데 가는 거지. 다행이다 씨. 그래서 이번 의료개혁의 목적은 의사들의 ROI를 낮추는 거야.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그래서 니네 시간 빵 해봐야 가난하게 산다. 이 메시지를 주자는 거지. 그것도 신박한 해석이네 그거. 500명은 치대가 맞아. 500명은 치대가거나 아니면 저기가 수의대. 대신 우리가 이제 1등부터 3,050등까지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의대에 쏟아붓고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절묘한 균형 속에서 그동안 한국인들이 세계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았어. 그럼 뭐 받은 거야 그건 또. 1등 우리나라 나사 갈 사람들이 전부 저기 청담동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세계 최대의 의료 혜택을 받았지. 암 치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잘한 나라 없어요. 싸게. 저도 혜택을 받았고. 근데 그 균형은 이제 난 잘 몰라요. 연구 안 해봤으니까. 균형은 오래 안 가는 균형이었겠지 뭐. 어디선가는 삐걱거렸겠지 뭐.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야. 의사들을 괴롭히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거지. 왜냐하면 ROI를 낮춰야지만 의대를 안 가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지. 똑같네. 미국이 국채 사달라고는 말 못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모양이 빠지니까. 근데 결국은 중국이 선을 넘은 것도 국채를 안 사서 선을 넘은 거야. 그래서 중국이 수정주의자가 되니까 이제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 국채로 이 시대를 읽는 키워드는 수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국채로. 왜 갑자기 의료개혁 얘기야? 나는 몰라요. 그냥 그날 경제학자들이 한 얘기 주워 들은 거야. 신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 생각을 한 거지. 그 대신 우리가 이제 인재들이 의대를 안 가면 우리도 이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못 얻겠지. 싸고 좋은 의료 서비스 우리 포기하는 게 있겠지 뭐. 세상에 그런 거야. 자, 그건 그렇고 그래서 그 임박한 이 지구촌의 위기는 모두 미국 국채다. 미국 국채가 안 팔리면 국제 무역도 없는 거고 자유무역도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USAID가 하는 것 같은 그런 뭐 신약 개발 저개발 국가 지원도 없는 거야. 미국 국채가 안 팔리면
내 나중에 진짜 은퇴하면 내가 사상 대항해 시대가 사상을 만들어냈거든. 대항 막시즘도 만들어냈고 리버럴리즘도 대항해 시대 산물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 역량법 바뀌지만 공부 더 해갖고 이 대항해 시대 500년과 이 사상사에 대해서 한번 책을 쓰겠다. 한 5명 사겠지만 어쨌건 쓸 생각을 하고 잠깐 했었는데 내 역량을 한참 AI 도움 받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데 내 가설이지만 결국은 미국채가 안 팔리면 리버럴리즘도 수요를 못 받아 끝나는 거야. 리버럴리즘도 사실은 미국채 개인의 자유를 끝까지 추구하는 어쩔 땐 너무 심해서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때도 많지만 어쨌건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지수난 가치로 놓고 있는 이 리버럴리즘이 또 끝나는 거야. 미국채가 안 팔리면. 내가 너무 이 환원론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그만큼 비상 상황이라는 거야. 마치 아폴로 13이 귀환을 해야 되는데 모선 없이 귀환하는 거잖아. 모선 없이 귀환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서 파워가 모든 것이다. 파워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한 거와 똑같은 얘기라는 거지. 환원론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달러라이제이션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채를 누가 사는 거냐면 결국은 지구촌 선남 선녀들이 그 정부를 바이패스하고 각자의 로컬 정부를 바이패스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니까 결국 달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로컬 통화의 종말을 의미하는 거야. 우리가 실제로 보게 될 미래는 잠식이겠지, 잠식. 그러니까 뭐 띵 하고 종말, 띵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달러라이제이션 지금부터 몇월 며칠 달러라이제이션 몇월 며칠부터 원화의 종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 국가가 자기 나라 통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국민들이 자기 나라 통화로 화폐 저축도 하거든요. 이자를 주지 않아도 방송 밑에 넣어놓는 방식으로 화폐 저축을 한다라는 전제에서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거거든 중앙은행이. 근데 엑셀레이터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전부 빠져나가 다른 나라 돈으로. 그러면 안 밟혀 이거. 안 밟혀. 엑셀도 안 밟히고 브레이크도 안 밟혀. 그런 시대가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나는 그럴 거라고 봐. 사고를 쭉 밀어버리면 동맹국가들한테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어. 대안이. 미국이 저렇게 마음 먹었는데 대안이 있겠어. 그리고 기술이 발달했는데 폰에서 폰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부작용이 생겨. 이렇게 말하면 이제 한국은행하고 이제 여의도 분들은 어떻게든 대책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규제할까? 일반 국민들이 달러 스테이블코인 못 쓰게 할 방법을 막 잔뜩 고민할 거야. 이게 학교 공부 잘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균들이 모여가지고 돌아가는 뇌의 프로세스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 머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부작용이야. 말 안 하는 게 나아. 쓸데없는 또 규제 만들겠구나 이렇게. 그게 아니고 내가 혹시 말은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다 대한민국에. 왜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기회가 왔다. 얘 때문에. 예. 그래서 물어보셔가지고 김두관 전 지사께서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아무 생각 없다고. 중국이 1등이네. 삼성이 1등이었는데 삼성이 1등이었던 거 뺏긴 게 오래된 걸로 나 알고 있는데 찾아봤더니 역시 삼성 19% 여전히 1등인데 회사로 1등인 거지. 중국의 3개사가 30%가 넘어요. 그리고 애플하고 차이가 안 나. 삼성이. 애플은 18%, 한 해 팔리는 폰 중에 18%가 애플, 19%가 삼성인데 이게 한때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한때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이 10대 팔리면 4대가 삼성폰이었어. 4대가. 우리나라가 그 정도 점유율을 갖고 있었다고. 20% 내려왔고 이게 아마 테슬라 폰이 나올 거야. 테슬라가 폰을 만들면 아마 10% 미만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찬스가 이렇게 오래 남아있진 않아. 테슬라 폰이 50만 원대에 나오면서 테슬라가 하겠지 내가 말한 거. 일론 머스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닐 테니까. 있을 때 잘하면 돼 있을 때. 근데 이걸 우리가 100만 원, 150만 원인데 이거를 상품으로 팔면 안 된다는 거지. 국가가 중국처럼 보조금을 주거나 어떤 방법 찾아갖고 이걸 한국 말고 아프리카, 동남아, 남미에 뿌리도록 해야 돼. 야 이거 써라 그냥. 줄게. 신용 포인트 너 그냥 쓸래? 이렇게 줘야 돼. 오 신용폰 땡큐 쓰는 거야. 쓰면 여기 신원 정보 다 들어가고 미국이 이거 안 막아. 왜냐하면
이 폰의 밀착형 지갑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꼭 폰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야. 그냥 어플, 구글의 어플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설사 삼성이 안 하더라도 삼성에 있는 구글의 어플을 통해서 움직이면 돼. 다 똑같은데 삼성이 하나 구글이 하나 다 똑같이 할 수 있어. 어차피 비슷한데 하나가 차이가 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어쨌건 폰은 신원 인증의 끝판왕이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폰이 여러분이야. 그리고 이런 그 뷰탈린 뷰테릭이 말했던 그 소울바운드 토큰의 개념도 사실 폰이야. 폰으로. 왜냐하면 내 비밀번호라든가 내 지문을 내가 침해가 걸려서 잃어버렸어. 그럼 나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면 나라는 걸 오태민이라는 것이 그냥 오태민과 난 오태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80% 오태민과 70% 오태민과 60% 오태민과 50% 오태민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50% 오태민이야. 왜냐면 어저께 내가 술 먹고 폰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내가 임시폰을 딱 들고 있었는데 나라는 게 입증이 안 되니까 금융도 이용 못하고 SNS도 안 되고 막 하잖아. 물론 비밀번호로 다 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어떤 특별한 전제를 하자고. 그러면 이 망에서 나를 이걸 한 50% 오팀이 인정을 해줘. 왜냐하면 출퇴근 궤적이 똑같아. 출퇴근 궤적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이렇게 뭐 폰을 보는 아이 컨택 방식도 이게 슬쩍 넣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유튜브를 본 건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비정기적으로다가 내 아이 컨택을 포인트를 그 실험하는 어떤 그런 화면이 뜨면 내가 이제 그 화면에 그 사람 있으면 눈을 볼 수도 있고 입술을 볼 수 있고 코를 볼 수 있는데 그게 일정하다는 거야 패턴이. 그런 방식으로 또 60% 오템이 되는 거야. 그래도 여전히 치명적인 금융 같은 거는 열리지 않아. 그 대신 전화는 쓸 수가 있는 거지. 혹은 SNS를 한다든가. 결정적인 게 전화 통화를 하는데 내가 내 딸하고 통화를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뭐 내 와이프가 밥은 어떻게 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내가 하면 이 망에서 이거는 한 90% 오템이다라고 되는 거지. 그렇게 해갖고 이제 하는 게 바로 소울바운드 토큰이야 이 개념이. 그래서 이 폰이 단지 내가 비밀번호 걸어놓고 이랬다고 나를 아는 게 아니라 그걸 까먹더라도 내가 가는 곳에 가고 내가 하는 짓을 하고 내 눈깔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야. 그래서 여기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동하면 자금 세탁 문제가 그냥 해결이 돼. KYC가 그냥 돼. 그냥 애써서 하지 않아도. 그걸 피해가려면 엄청 머리를 써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너무 좋아. 밀착형 엔드포인트고. 은행들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로컬 통화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상업은행도 없애고 미국의 상업은행도 없애. 상업은행은 예금을 가지고 먹고 사는 애들인데 예금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 구글이 못하는 거 삼성전자가 하는 건 이거지. 삼성전자는 폰을 갖고 있는 회사고 구글은 이 폰에서 돌아가는 어플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머리가 깬 구글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나는 보는데 딱 하나 때문에 얘가 더 유리해. 딱 하나 때문에.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말한 거 다 어플로 할 수 있잖아. 구글이 어플 만들어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 네이버도 할 수 있고. 근데 딱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게 재산이라서 그래. 재산.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큰 재산이 아닌데 튀니지에 부하지치라는 사람이 있어. 튀니지에 부하지치라는 사람이 내가 찾아보니까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전자공학을 한 석사. 그런데 그 나라가 튀니지잖아.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갖고 과일 팔았어. 과일을 파는데 과일을 팔려니까 저울이 있어야 되잖아. 노점에서 과일을 파는데 저울을 하나 산 거야. 그 저울이 자본재야 자본재. 제일 비싼 거 알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저울이 재산이 아니겠지만 튀니지잖아. 그 저울을 경찰이 노점이라고 뺏어갔어. 그래가지고 저울 내놓으라고 계속 저울만 돌려주면 안 돼요. 리아칼 뺏어간 거랑 똑같은 거야. 저울만 돌려주면 안 되는데 안 돌렸어. 그래가지고 몸에 불 질러가지고 죽었어. 그래서 그것이 오렌지 혁명의 시작이야.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그러면 저울이 자본재인 사회가 진짜 많거든. 그러면 이거는 뭐겠어? 이거는 가문의 대들보겠지. 우리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여러 개 갖고 막 차고 하잖아. 이게 자본재. 여러분들 이걸 자본재로 쓰지 않지만 이걸 자본재로 쓰는 사람 이걸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 이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지 말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부터 유발된 파생 금융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면 삼성은 크레딧 카드 회사랑 똑같은 거야. 나한테 내 신용을 쓰면 쓸수록 삼성은 돈을 벌어. 왜냐하면 단기 이자율을 막 엄청 때려 박았고 연리 20%막 이러잖아. 문제는 원금 회수가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삼성에서 뭐 이재용이가 뭐 찾아가 튀니지?
오토바이 타고 가서 야 돈 갚어 이렇게. 이것 때문에 가능해. 이것 때문에. 돈 안 갚어 기한 내에 그러면 어플 몇 개가 차단이 돼. 또 안 갚아 그럼 통신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차단할 수가 있잖아. 담보물, 담보물, 금융의 기초 담보물이 되는 거지. 이게 제일 유력한 이유야. 신원 정보도 신원 정보죠. 이 폰을 그래서 팔아 먹어야 되겠어? 뿌려야지. 국가 차원에서 전 세계에. 그래서 다시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지. 한국의 대표 상품인데 요새 있잖아 삼성전자 얘기도 안 나와. 국제 지정학책 보면 완전히 반도체에서는 그냥 하청업체야. TSMC에 보니까 뭐 TSMC 하청업체는 아니지만 엔비디아의 하청업체 중에 레이어 2 하청업체잖아. 삼성전자 고려도 안 해. 삼성전자는 지정학적인 고민거리도 안 삼아요. 요새 지정학에 나오는 아티클 보면 TSMC만 얘기하지. 근데 삼성이 폰으로 TSMC는 폰 없잖아. 삼성이 폰을 다시 세계 점유율 40%까지 끌어올리면 삼성은 중요한 회사 되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리고 싱가포르하고 스위스를 합친 그런 금융국가 되는 거지. 우리한테 찬스가 온 거야. 규제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규제 되지도 않아. 블록체인을 조금만 공부하면 알 건데 규제 되지도 않으니까 이 물결을 올라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비트코인을 가지고 11년 떠들고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노력을 해본 나의 솔직한 소감은 별로 희망적이지 않다. 사람들의 머리가 깨어 있진 않다. 그래서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나라 걱정을 한 거고, 모빅은 우리의 갈 길을 간다. 모빅은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가 이 화두인 시대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중요한 사업거리고 되는 사업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하지 않거든. 나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젊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올라가는 산업에 들어가서 일해야 돼. 직장도 페이 많이 준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 물론 지금은 뽑으면 가야 되지만 만약 고를 수 있다면 올라가는 사업에 가야 돼. 올라가는 사업. 그게 사는 게 재밌어요. 꼭 돈만이 아니라 성장하는 거거든 같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랑 같이. 근데 자기 회사가 아무리 1등이라도 그 사업이 내려가는 사업이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후져져. 진짜로. 30년 지나면 되게 후져져. 빠릿빠릿하지 않다고. 올라가는 산업이다. 이 P2P 금융이라고 해야 되겠지. P2P 금융. 비트코인 때문에 이게 다 비트코인이랑 무슨 관계냐 물어보겠지만 내가 거기까지 설명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언젠가 물어보겠지. 근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비트코인하고 무슨 상관인지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비트 모빅이 중요한 거니까. 아무튼 비트코인이 여러 제끼니 새로운 금융이 P2P 금융이야. P2P 금융. 이 P2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P2P 금융의 킬러 어플리케이션인 거지. 그래서 이 P2P 금융 우리 코앞에 임박한 거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유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P2P 금융에 올라타야 되는 거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 블록체인 토큰의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했는데 달러가 시장에 선택한 거다 이런 거지. 특별히 달러야 되는 건 아니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도 돼. 뭐 일부 시장을 점유하겠지. 근데 누가 선택하겠냐는 거야. 선택권이 있으면 달러 선택하겠지. 안 그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원화 선택하겠지. 일본은 엔화 선택하고 중국은 위안화 선택하니까 결국은 토탈이 다 달러인 거야.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P2P 금융을 만드는 거니까 여기 올라타면 돼. 여기 올라타면 기회가 오는 거지. 그래서 모빅은 내가 계산해 봤는데 1달러를 모빅 지갑에 갖고 있으면은 1시간당 1빅씩 우리가 사토시가 우리는 모빅에서 빅이잖아. 1억 분의 1 뭐 1빅씩 이자를 주는 거지. 그래서 시간당 1시간에 이런 그런 지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다가 모빅 기반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으면 1빅이 1달러에 대해서 1빅이 시간에 생겨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지. 이게 어느 정도 이자율이냐면 1년에 비트 모빅이 40만 원일 때 2.5%야. 우리 콘솔하고 똑같아. 2.5%. 2.5%인데 만약에 모빅이 이것 때문에 100만 원이 되면 5% 넘는 이자율이야. 요새 5%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 대박이 나는 거야. 대박. 그래서 이것도 게임 띠어리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막 팔아 제끼면 이자율이 떨어지겠지. 왜냐하면 모빅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걸 홀딩하고 하면 같이 또 이자가 올라가. 이자율. 아직까지 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자율 경쟁을 못하지. 왜냐하면 예금처럼 운용을 못하니까 이윤이 박해요. 그냥 자기네들이 발행사가 이제 그 채권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소비자한테 이제 정가를 해야 되니까 아깝겠지. 그냥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때문에 하게 되겠지. 우리는 근데 모빅이 있으니까 모빅으로 하는 거지. 모빅 에어드랍 어차피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내가 글로도 썼지만 모빅 에어드랍 중이야. 모빅 에어드랍은 크게 두 개가 남은 거야. 이제 콘솔로 100년 동안 하는 거고 또 절반 정도는 이제 기업한테 주는 건데 그 첫 번째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자들한테 가는 거지. MMF라는 게 있어요. MM, 머니마켓 펀드라는 건데 찾아보세요. AI한테. 머니마켓 펀드는 왜 생겼냐면 레귤레이션 Q라는 것 때문에 생겼는데 레귤레이션 Q라는 게 뭐냐면 은행들이 이자를 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은행이 부실해지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규제 Q를 만들었어. 이자 가지고 경쟁하지 마. 그래서 예금 이자는 사실 관치금융이 돼버린 거야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야 뭐 100만 원, 1000만 원 예금 이자가 3%면 뭐 의미가 있고 2%면 뭐가 의미가 없지. 근데 10억 달러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 1%라도 이자율이 높으면 가야지. 0.50 베이스 포인트라도 0.5%라도 이자율이 높으면 가야지. 그래서 금융기업들이 MMF 펀드라는 걸 만들어. 그래가지고 얘는 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자처럼 막 수시로 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갖고 얘를 미국의 국채 이런 걸 넣고 예금이 아니니까 예금 규제에 받지 않고 이자를 높여줘. 그러니까 머니 MMF 펀드가 지금도 있어. MMF 펀드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왜냐하면 조금 예금 더 주니까. 뭉칫 돈들은 이제 MMF 펀드를 사는 거지. 우리는 예금 넣어놓고 착하게. 근데 MMF 펀드는 돌아다니지 않아. MMF 펀드는 돌아다니지 않는데 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는 분할되고 나눠져가지고 무한히 전 세계를 막 해주고 다니는 MMF 펀드야. MMF야 MMF. 예금 통장이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가 코인 같잖아. 토큰화된 거는 맞는데 코인에 방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달러 예금이야. 달러 예금이 마구 돌아다니는 거야. 그것도 이자도 줘. 모빅이 만드는 문화겠지. 모빅 때문에 아마 이자 경쟁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자 경쟁이 생기면 결국 모빅이랑 손잡은 데가 이긴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2025년부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하려고 막 여러 파트너들하고 얘기하고 있어. 할 건데 2025년도에는 총 50만 한 파트너하고 얘기한 한 파트너에 해당하는 거야. 두 파트너라고 하면 그 파트너별로 이렇게 다르겠지. 발행사를 따라가 달러 스테이블 보면 발행사의 하나는 달러 스테이블 뭐 두바이, 하나는 달러 스테이블 캄보디아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달러 스테이블 두바이하고 달러 스테이블 캄보디아는 달라. 그리고 달러 스테이블 두바이는 또 뭐 솔라나에서 돌아갈 수도 있겠지. 모빅에 돌아갈 수도 있고. 모빅에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자 주는 거지 우리는. 모빅 확장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면 첫 해는 50만 모빅을 배포할 거야 이자로 50만. 그러니까 50만 모. 둘째 해에는 25만 모. 셋째 해에는 12.5만 모. 넷째 해는 6.125만 모. 뭐 하는지 알겠지? 반감기. 그러면 수렴이 돼. 수렴이. 이게 무한히 하지 않아요. 80만 정도로 수렴이 되겠지. 이런 대강의 생각을 하고 이제 구체적인 파트너가 생기면 이제 우리 모빅 생태계의 여론을 이제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여론을 이제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 모빅 카운슬 집합시켜갖고 투표시켜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민이다. 이거 민이다. 나 혼자 안 정했다. 나 혼자 책임 안 진다. 이거 해갖고 가격 떨어져도 나 탓하지 말라. 이 민이가 선택했다. 그런 변명거리로 모빅 카운슬을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가야 돼 일로. 그리고 뭐 영업이익의 한 50% 정도를 모빅을 대사하는 걸로 해야 되겠지. 그 비이클이. 우리는 이제 거기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제 그 영업 주체가 이자 가지고 돈을 벌면 영업이익률 뭐 직접비 빼고 남는 돈의 한 절반 정도는 모빅을 다시 대사하는 거지. 대사라서 바로 팔면 안 되니까 2년 락업을 하는 거지. 근데 2년 락업해서 뭐 지 손해 안 봐. 왜냐하면 그거 지 돈이야, 지 돈. 이런 식의 이제 제안서를 갖고 하면서 이제 키워가는 거죠. 지금 뭐 미국이 뭐 법까지 만들면 뭐 개나 소나 다 만들 수 있어. 여러분도 만들 수 있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그게 모빅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지. 모빅은 원래 에어드랍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에어드랍용이고 처음에는 산에 올라오는 사람한테 줬는데 우리가 많이 안 줬잖아. 2천만 개 중에서 400만 모가 나갔대. 400만 모가 에어드랍으로 나갔는데 그중에 락업이 이제 200만 모 이상 되고 지금 정액권이 100만 모 되고 100만 모가 지금 돌아다니는 건데 그 나머지 이제 1,500만 모를 에어드랍을 하는 건데 그 에어드랍을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에어드랍을 해 나가면 모빅한테 좋은 거냐? 이거를 물어보면 내가 절망을 하지. 왜냐면 정말 뭐 하자는 거냐 내가. 다시 설명해 줘. 그래서 왜 모빅을 생각했냐면 2014년도에 비트코인을 깨달았는데 이게 메모론가 현상이더라고. 메모론가 현상. 메모론가 현상이니까 이거는 말이야 내가 용도와 쓸모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일단 사람들이 비용을 지불해 가지고 받게 만들면 가격을 갖는데 그래서 내가 1 차로 증명했잖아. 산에 오고 호주 갔더니 가격 같잖아. 이게 순간적으로 펌핑해 갖고 가져다는 게 쟤네 티오리인데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유지를 못 하겠지. 이 수백억을 누가 이걸 받쳐줘. 지금 수백억을 지금 이익 실현해 가지고 고래들이 나갔을 텐데. 수백억의 신규가 들어오고 현상이야 그건 현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다 쓸데없이 뭐 한다고 뭐 미니가 그러면 나 그렇게 할 거야. 쓸데없이 뭐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부담 주지 말고 공공재 다 소각하쇼. 공공재 다 소각해. 그리고 그 우리 쪽팔리게 퍼블릭 그 프라이빗 하지 말고 퍼블릭으로 비트코인 시장 갑시다. 퍼블릭해. 그러면 우리 망하냐? 안 망해. 화폐 현상은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체할 가능성은 되게 높은데 망하진 않아. 왜냐하면 그거 상상이 잘 안 돼. 이게 어떻게 망하냐? 안 돼. 심지어는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도 나름대로 다 가격을 갖고 있어요. 이오스도 갖고 있고 한 번 이게 생기면 이게 이해관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살적인 행동을 하지 않단 말이야. 영혼을 만들려면 막 자기 거를 막 스스로 막 가격이 사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 갖다 팔아야 되는데 리플이 헤맬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기다리지. 언젠가는 그 오겠지. 물론 이제 누군가 펌핑을 해줘야 되겠지. 기다리면 옵니다. 막 해주니까 이제 기다린 것도 있을 텐데 그게 과연 그럼 리플이 안 하면 그런 게 없었겠냐는 거야. 이거 스스로 가진 사람들이 자기 헐루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환각 때문에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겠지. 아,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것도 하나 현상인 거야. 그럼 뭐 내가 손을 딱 떼도 그냥 현상 유지를 하던가 조금씩 가라앉아서 가.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건데 이게 우리의 갈 길이냐는 거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인위적으로 열심히 뛰면 훨씬 더 부상할 수 있는데 그걸 찾고 있었던 거지. 막 쓸데없는 거 뭐 어디랑 뭐 팔자 뭐 기저귀 팔자고 한 애들도 있었잖아.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 내가 안 한 거 아니야. 거기서 틀어진 거야. 로버트 주니어 같은 거야. 트럼프 주니어가. 근데 어쨌건 제대로 에어드랍을 하면 올라탄다니까. 바람 타. 그러면 이게 생태계가 확장돼서 올라가고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 고래사냥.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래사냥하면 망할 것 같잖아. 안 망해. 올라탄다니까. 그 대신 여기에는 디테일이 중요해.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 이번에도 그저께도 7년 된 14,000개가 움직였어. 14,000개. 이런 애들이 우리를 청구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건 목표에 어긋나잖아. 그럼 14,000개 지갑 14,000개 14,000개 지갑은 아닐 거란 말이지. 그 지갑을 다 들어가 보면 있어요. 그 지갑 찾아가지고 그걸 다 블로킹 해야 돼. 그래서 진짜로 50개씩 받은 애들 중에 2014년 이전부터 안 움직인 애들만 딱 골라서 하는 그런 디테일에 뭔가 있어야 돼. 그런데 굉장히 이슈가 된다고. 그럼 또 올라타는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쓸모냐?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면 이제 이게 알트 프로젝트의 백서 개념으로 가는 거야. 도무지 비트코인이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이 돈은 벌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백서들은 다 회수권을 만드는 거야, 회수권. 없었던 생태계하고 없었던 돈을 결합하면 돈이 된다라는 이상망측한 괴상망측한 아이디어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아니 이것도 없었던 생태계인데 없었던 생태계하고 없었던 돈을 합치면 가치를 가져? 그게 아니지. 근데 비트코인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비트코인 메모론권 현상이고 화폐 현상 이거 이해하면 되면 자기가 설사 회수권을 만들어서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거는 다른 이유로 가치를 가진 거야. 메모론권 현상 때문에. 락킹 데이버를 때문에 물렸기 때문에. 근데 쓸데없이 거기다 자꾸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꾸 없었던 생태계에다 없었던 용도를 가지고 회수권을 만드는 거야. 진짜 돈이라면 비자나 마스터처럼 버스 탈 때도 쓰고 지하철 탈 때도 쓰고 식당에 쓰는 거지. 아 이거는 식당에서만 우리가 만드는 식당에서만 쓰는 회수권이라고 하면 그게 돈이 되니? 그건 안 되지. 내 영상 중에 회수권이냐 헌혈 증서냐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고 똑같은 질문 하지 마.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질문을 하면 여러분 좀 답을 해줘. 그러니까 그래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 고래 사냥해서 우리한테 뭐가 좋은데 그거는 비트코인을 전혀 이해 못한 거야. 비트코인은 우리 모빅도 이해를 못한 거야. 우리는 에어드랍을 하는 거야. 에어드랍을 잘 하는 거야. 에어드랍을 잘해서 생태계를 키우고 세계적인 어떤 그런 뭐 리플 뭐 이런 애들이 용도를 자꾸 떠들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야. 리플 쟤네들도 용도라는 헐루시네이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메모론과 현상인 거지. 저게 용도 그 자체가 아니야. 이더리움도 용도를 떠들었지만 그 용도 때문에 꿈을 잃지 않고 온 사람들이 만들어낸 피땀 눈물의 메모론과 현상인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는 비웃는 거지.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한 거야. 냉소적으로. 얘네가 용도를 떠드는 게 이 현상에서는 사실은 헐루시네이션이라는 거야. 삼성전자가 잘 되면 가격이 오르지. 근데 그것도 헐루시네이션이라는 거야.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포르노를 보고 낸 결론인 거야. 다 비본질인 거야. 본질은 화편상이었던 거야. 본질은.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모빅을 깨닫는 거고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이 깨달음이 없으면 결국 다시 돌아오면 탑을 용도가 뭐냐? 그럼 주식시장 가세요. 주식시장.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주식시장마저도 이 화편상이라는 거야. 많은 부분은 다는 아니지. 뭔 댓글이 나하고 관계없이 지들끼리 떠드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에어드랍을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려고 하는 거고. 그 자꾸 이 비트코인 현상을 메모론가 현상이라고 하고 그거를 계속 확장해서 하고 있는데 와 갖고 용도가 뭐냐고 물어보면 그거는 마치 한정식 집 와 갖고 "이 집은 다 좋은데 스파게티가 맛이 없어. 스파게티가 안 나와."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아무것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그냥 회수권을 만들어야지만 속이 풀리는 거야. 그게 우리의 사고 방식이었으니까 너무 이해가 돼. 회수권을 만들려고 하는 거. 없었던 생태계에다가 없었던 돈을 만들면 없었던 생태계도 가치가 생기고 없었던 돈도 가치가 생긴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모빅 따라 생태계를 만들어 보니 어때? 그냥 이 생태계라는 거는 잘 갖고 와 나가면 되는 거야. 사기치지 않고. 무슨 뭐 이 생태계가 특별한 용도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믿음이 있고 신뢰망이기 때문에 리더가 신뢰를 주고 사람들이 메모론과 현상이 되면 자기 스스로들 사고가 거기로 락킹 돼 갖고 같이 커가는 거야.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면 모빅 의회 열어 갖고 모빅 카운슬 열어 가지고 나는 이해 못한 사람은 못하겠으니까 나 공공재 다 소각하고 소각과 동시에 뭐 거버넌스 다 해체하고 돈 안 쓸 테니까 생태계 알아서 가고 퍼블릭으로 전환하는 거 3분의 2로 결의하세요. 하면 뭐 그 민의에 따라서 갈 거야. 이 이해를 못하면 다 낭비인 거야. 아니 왜 그걸 줘? 왜 우리가 이자를 줘? 우리 손해잖아. 왜 고래 사냥을 해? 우리가 생태계 받쳐줘야 되잖아. 아무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잠을 쳐 자는 거지. 그걸 이해했으면 10년, 11년 전에 나처럼 잠을 못 자야 되는 거 어느 시점에. 아, 이게 말이 안 되는 데 있는 현상이구나 이러면서. 복습. 우리에게 임박한 위기는 뭐라? 인류가 기후 변화? 자꾸 기후 변화 시비 걸어. 우리에게 임박한 위기가 뭐라? 미국채가 안 팔리는 게 우리 임박한 위기. 미국채가 안 팔리는 임박한 위기에서 일론 머스크는 국가 효율 만들어 가지고 막 쥐어 틀고 막 이러는데 미국의 어떤 부류들은 뭘 발견했다? 미세먼지. 스테이블 코인 발견했지. 스테이블 코인은 뭘 없앤다? 스테이블 코인 뭘 없애잖아. 달러라이제이션이니까 뭘 없애? 로컬 통화를 없애. 로컬 통화를. 로컬 통화를 없애니까 이거를 뭐 한가하게 대응을 어떻게 한다는 등 뭐 원화 CBDC를 만들면 된다는 그런 다 한가한 생각하지 말고 바꿀 수 없으면 이용해야 되는데 한국은 다행히 최전방에 있다. 다음에 잘 잡으면. 근데 그건 한국 걱정이고 우리는 어차피 간다. 우리는 한국에서 프로젝트 할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이미 뭐 깨달은 사람들은 왔겠지. 계룡산에. 안 깨달았으니까 못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이걸 알면 깨달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아가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할 거고 정 뭐 마음에 안 든다. 다 하지 말자 그러면 모비 카운슬 옆에 있는 사람을 설득해 갖고 우리 3분의 1을 결의해 갖고 오태민이 갖고 있는 공공재를 뺏어 소각해 버리고 우리 퍼블 전환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갑시다. 뭐 콘솔만 하고 이렇게 해도 뭐 와이나 뭐 그것도 좋아. 그래도 안 없어져. 걱정하지 마. 그냥 뭐 괜찮은 사운드한 뭐 소규모 커뮤니티의 신용계 정도 되는 거지. 안 죽어. 그거 괜찮아요, 그것도. 괜히 그거보다는 괜히 내가 확 미쳐가지고 엉뚱한 데랑 손잡아가지고 엉뚱한 데랑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그 엉뚱한 짓 한번 했었잖아. 그 몇 달 동안 그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전시해갖고 그 전시에 좋은 일만 시켰잖아. 이런 에어드랍을 하면 안 돼. 이런 에어드랍을 대규모로 하면 망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 하느니 차라리 그냥 다 없애는 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죽으면 그 모비 카운슬은 잘 고민하세요. 만약에 내가 죽으면 괜히 어줍지 않게 뭐 에어드랍 정교하게 할 거 없으면 증여세 문제도 있으니까 내가 이게 다 내 속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국세청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건 안 되어 있건. 그러면 그냥 다 소각해버려. 다 소각. 그것도 방법이야. 다 소각. 퍼블릭 전화 이러면 돼. 증여세도 안 내고 좋아. 됐지? 어쨌건 비트모빅은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여러 장치를 해놨어. 비트코인을 깨닫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이 만든 거야. 이럴 가능성, 저럴 가능성, 이럴 가능성 다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잠 잘 주무셔. 어차피 깨달지도 못했는데. 안녕.